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90세 유기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카페이지기를 4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험 사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AI, GTP를 설치해 답을 얻으니 편리합니다만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잘못된 점을 수정, 교정해야 예를 써서 공부가 되는데 AI 이용하면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90%는 맞는 것이고 약 10%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것이죠. AI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내가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초 지식은 있어야 잘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AI가 있으니까 다 문제 해결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무슨 답을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해야 떡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질문하는 것을 AI에게 물어봐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힘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두 가지가 있다. 힘은 105세 김영석께서도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있다.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첫째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이 더 강하고 보이는 육체적 힘은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관세, 미국이 올리면 경제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힘과 보이는 육체적 힘과 보이지 않는 정신힘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질문. 저는 90세 유기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고 권력은 힘과 똑같다. 권력이 있는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힘없는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며 끌려다녀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힘 없으면 종살이를 하게 된다. 힘없는 사람은 종살이를 하게 된다. 물어봤습니다. 답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힘이 세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그러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제는 인류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인류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냉철한 국제정세의 논리와 결국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연결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째, 강력한 오프닝, 힘의 내혹한 현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다고 믿으십니까? 냉정하게 말해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권력이 가진 국가가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힘이 부족한 쪽은 그 흐름에 맞추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는 종살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남을 억누르는 폭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우 강력한 국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 힘이 곧 국가의 권력, 경제적 자립,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당당해질 때 국가의 기초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지식과 의식,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때 의정자들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단결된 힘, 돈 많고 실력 있는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뭉칠 때 그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결국 국력의 바탕은 국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 나라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노릇하지 않는 삶, 주도권을 쥐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의 사례처럼 말을 하라는 것이다. 결국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지만 결국 트럼프 쪽을 지지하느냐, 이란 쪽을 지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이란보다는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 옆에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집 개와 정숙집 개가 죽으니 좋은 객이 인산인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많이 왔을까요? 뭐 부탁해서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정승이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한 사람도 좋은 객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도 비교해 봅시다. 이재명과 윤 대통령을 비유해서 말해 봅시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 권위를 빼앗긴 것이죠.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권력이 세고 윤석열은 힘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이재명의 붙기를 좋아하고 윤석열과는 단절하려는 사람이 국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의 과거를 저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일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봤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또 AI에게 부탁을 해야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전과가 없다. 생활은 넉넉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교육자였다.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는 시골에서 반장 노릇하다가 담배, 엽초, 스매대금 동네 사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도막을 성남시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야방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검사 되었을 때 프랑카드 걸려고 젊은이들로 하는데 노인들이 걸리지 말아라. 프랑카드. 지 아버지가 내 연초대금 떼먹었는데 검사 됐다고 프랑카드 걸 수 없다. 그래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 사람 나누어 주라고 한 돈을 떼먹고 야간 도주한 사람, 그리고 전과 사법, 검사 사칙, 또 뭐 총각이라고 속여서 옥수도에서 첩 하나 만들어 놓고 첩질한 걸. 아내는 법인카드 쓰고 이재명이는 첩질하고 아들은 무슨 도박을 뭐 했다고 또 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온 가족이 범죄자 가족 아닙니까? 전과 사범은 확실한 것이고 12가지 협의, 5가지 재판은 피고인 신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유죄 파기환송. 그때 그냥 대법원장이 땅땅 치면 되는데 또 여론이 또 시끄러울까봐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 파기환송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면 이화영보다 더 큰 형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화영을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추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록을 이화영을 추록시키지 못하면 이재명도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화영을 먼저 추록시켜야 된다. 그동안 조사는 모두
수작되고 해유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옥에 같이 감옥살이를 하든지 이화영하고 이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화영을 내놓으면 이재명도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이화영을 감옥에 놓아두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화영이를 어떻게 해든 해유했다, 조작했다 해가지고 뭐 무슨 포라나 뭐 연포라나 뭐 대접했다. 검사가 미쳐서 피고인에게 대접하면서 해유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관을 확실하게 졸업했습니다. 법관 출신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도 하고, 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란이라는 거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죠. 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엄 선포를 내란이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국회소 내란이라고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주십시오, 외환죄로 해주십시오, 오물풍선, 박성기 방송, 무인 비행기 보내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하겠다고 외환죄로 했습니다. 내란죄를 뺀 이유는 물론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빼는 것이고,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합을 내란죄를 삭제하고 외환죄로 둔갑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왜 그대로 외환죄로 합니까? 헌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빼도 똑같다고 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빼도 똑같아요? 빼나 박으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한글 보십시오. 돈이 받침 하나 리을로 바꾸면 돈이 돌이 되고, 님도 받침 하나, 받침이 아니라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남이 되고 띄어쓰기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 읽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내란죄를 빼고 빼나 박으나 있으나 마나 하다 내란죄를 외환죄로 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 하겠다는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아요. 잘못됐다는 거 이재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물 떨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 파면해야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감에 갇혀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권무 10년, 화무 11억이요. 권력이 세도 심혈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흐렸다고 한길같이 흐린 게 아닙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더 맑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비 쿠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나라 돈을 아끼고 국가를 위하고 사리 사욕을 벌이는 사람에게 득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에 끌려 옛날 심순애와 김증배와 같이 돈에 끌려서 사랑을 백년배피를 베치는 김순애와 김증배 이야기처럼 쿠폰의 유혹에 빠져 득표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대에 5사람이 자살하면서 그만 내려오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만하라는 것이다. 정치. 유서에. 또 요번에 경기도청 공무원도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김건희 여사, 부장판사 신종호 판사가 자살하면서 유서에 미안합니다. 이만 떠나갑니다. 누구에게 미안한 것입니까? 이재명에게 미안한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미안한 것입니까? 답은 내려진 것 아닙니까? 왜 이재명 지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자살하며 유서까지 하면서 이제 정치 그만하세요. 자살하면서 미안합니다. 먼저 떠납니다. 자살합니다. 그 소리지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애국죄를 만들어 이재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국죄로 10년형 받기 싫어서 어떤 윗사람의 지시가 있어서 자살을 할 수 없이 1차보다 2차를 더 늘려서 재판한 곳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과거도 보고 또 미래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기 돈을처럼 나라 돈을 쓰고 나라 돈을 자기 쌈짓돈 같이 쓰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덕망이 높고 정말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인명 존중, 사람의 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주에 6, 7명이 자살하면서 그만 정치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해명해 보십시오. 모든 게 조작 수사가 됐다. 조작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받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면 국민이 모두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재판받고 국민들의 의혹에 휩쓸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이만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90세 유기환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